오늘은 스테이트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당연히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근데 모든 객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모델에서는 이 상태 변화가 되게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바뀐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상태 패턴. 그래서 객체 내부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데 보통은 우리가 조건문들을 많이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객체 지형에서는 다양성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조건문 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처리할 때에도 우리가 조건문 없이 상태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다양한 상태대로 변할 수가 있다. 문이 있으면 문이 열린 상태가 있고 닫힌 상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문과 상태를 딱 분리해가지고 상태 자체를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럼 열린 상태의 객체, 닫힌 상태의 객체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객체 상태 같은 클래스를 정의해서 상태가 변하면 객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클래스의 수는 불가피합니다. 문이라는 객체를 원래 하나만 만들었는데 문이라는 객체를 열린 상태, 닫힌 상태 두 개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만들려면 객체가 4개가 필요해요. 문, 열린 상태, 닫힌 상태 객체 이렇게 3개. 이 상태들이 얘의 멤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수가 증가가 되는데 그 반면에 이 문을 그런 상태로 모델링하지 않았을 때의 코드에 비해서 상태를 빼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문맥 클래스라고 하는데 상태를 사용하는 그 클래스, 객체, 문이 문을 말하는 거죠. 문 구현이 간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코드를 지금 2가지 만들어서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아직 다운 받으신 분은 지금 다운을 받아서 임포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컨버션 뭔지 아시죠? 동전 넣고 돌리면 껌, 동그란 껌이 나오는, 뭐 동그란 껌이 아니든 뭐가 나오면 그런 기계다. 그 기계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뭐 자기를 모델링할 때도 상태가 있을 거고 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물체들을 모델링했을 때 특별한 그 상태들이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창문 열렸다 닫혔다, 뭐 자동차 파킹 상태, 뭐 드라이빙 상태, 뭐 후진 상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럼 상태면 상태도를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보셨던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뭐야? 상태예요. 상태. 동전이 없는 상태, 있는 상태,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 건벌이 없는 상태.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델하는 게 맞냐 틀리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고 요것들이 이제 전이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근데 여기서 여기로 언제 전이 돼요? 동전이 투입되면, 투입이 취소되면. 건볼을 판매했는데 건볼 수가 아직 남아있으면 이 상태로 가고 건볼 수가 0이 되면 없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할 때는 이 상태도를 그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모델링 해야 되는 이 기계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코딩 해야 되겠죠. 그러면 코딩하면 제가 드린 코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 갔나? 스테이트. 건볼 00. 건볼 00에 가면 건볼 머신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스타일의 코딩일 수가 있어요. 자, 건볼 머신이 있는데 얘가 상태가 몇 가지가 있어. 코인이 없는 상태, 있는 상태, 판매 중인 상태, 건볼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면 이런 상태들이 있으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열거형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거형을 쭉 정해놔. 열거형을. 그리고 현재 상태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지정하겠죠. 그거를 이제 생성자에서 건볼의 개수에 따라서 건볼이 하나 이상 있으면 팔 수 있으니까 노코인 상태로 시작하고 건볼이 0이면 솔드 아웃. 깨지네. 어디 있다 그랬지? 이거 인코딩 바꾸는 게 어디 있다 그랬죠? 제너럴. 네. 그래서 이렇게 솔드 아웃된 상태가 되겠고요. 요 전 그림 보면 이런 것들, 투입 취소, 동전 투입, 손잡이 돌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럼 얘네들은 동전을 투입하고 취소하고 손잡이 돌리는 것은 그 객체의 메소드로 구현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이 건볼한테 나 지금 동전 투입했어, 투입한 걸 취소했어, 손잡이 돌렸어 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손잡이 돌리는 거, 그리고 dispense, 물건을 빼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insert coin의 경우 하나만 보면 뭘 인서트 할 때 언제 할 수 있냐면 코인이 없는 상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인이 있는데 코인을 못 넣고 코인이 없는 상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전이 들어오면 건볼의 상태가 노코인에서 해스코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문구들은 실제 필요한 문구예요, 아니에요? 실제 응용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내가 돌리면서 잘 돌아가나 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 실제적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으면 이거를 구현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노코인 이렇게만 짜도 원래는 되죠. 나머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면 번거로운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을 보면 이런 프린트 값들 때문에 되게 번거롭게 보이는데, 그다음 실제로 만약에 일부 이렇게 상태 변화라는 것 빼고는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짜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가면 이제 건볼을 빼내고 이러고 조사해가지고 건볼이 0이면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브레이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구현을 많이 했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제 그렇게 구현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걸 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정의하고 일련의 조건문으로 상태 전의를 처리합니다. 코드가 매우 복잡하고 형태 코드들이 각 전함수마다 반복이 되는, 코드 중복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구현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태를, 기능이 추가돼서 상태가 하나 추가됐다. 여기서도 상태 하나 또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껌볼을 보충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응? 껌볼을 보충하면 이제 그런 걸 빼먹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냥 행위만 빼먹은 거죠. 그렇죠? 그럼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함수를 만들면 얘네들을 또 그 스위치문을 다 닫아놔서 껌볼 쓸 때만 걔가 불러주면 껌볼을 채우는 거죠. 물론 또 껌볼도 꼭 없을 때 채우냐,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껌볼을 요 방에도 내가 채울 수 있어야 되면 그거는 막 이 상태도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태는, 아까는 이제 상태는 안 늘고 어떤 행위가 들어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상태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걸 돌릴 때 기본적으로 하나 나오는데 뭐 10%의 확률로 때에 따라서는 2개 나오게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이 맞췄을 때는 일로 가고 그 확률이 아닐 때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번 중에 한 번은 일로 가고 한 번은 일로 가는 그런 거가 되죠. 그러면 코드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모델링한다. 예를 들어 여기다 해봅시다. 위너라는 상태를 잡아놓읍시다. 그렇죠? 상태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연명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얘 거 원래 지우고 원래대로 가면 케이스 위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 모든 얘네들한테 또 다 추가가 돼야 되죠. 그렇죠? 다 추가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태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 연구에다 상태를 추가하고 각 전이하는 그 메소드들, 인서트, 이젝트 코인, 턴 크랭크, 뭐 디스펜스 이런 거에다가 다 이 스위치 문에 위너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위너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짜면 어떻게 짜야 될까? has 코인 있을 때 has 코인 있을 때 랜덤을 하나 정해봅시다. private random rangen new random. 그러면 if
if 예를 들면 50% 확률이다. 50% 확률로 2개 준다. 그러면 윈이 5보다 작으면 current state는 위너로 가고, 왜 이러나? 이러나.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야 되겠죠. 50%, 그러니까 10%면 발생을 잘 안 할 테니까 우리가 테스트 해볼 때 안 나올 테니까 50%로는 2개씩 떨어지고 한 번은 하나씩만 떨어지는 그런 거 만들면 이제 해스코인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 돌렸을 때 50% 정도로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디스펜스 했을 때 솔드는 중복도 되죠. 이렇게. 코딩하기 귀찮다. 이런 식으로 껌볼을 2개를 위너 상태에서 디스펜스 하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개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 이상은 있겠죠. 일로 왔으면. 그래서 하나는 해놓고 하나보다 크면 또 하나 하고, 그래서 그때 0이 되면 똑같이 솔드 아웃 하든 노코인으로 다시 가는 이런 형태로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 형태대로 이런 조건문들을 이용해서 상태들을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코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열거형을 만들고 그 상태 전이들을 위한 메소드에서는 그 지금 현재 상태가 뭔지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코딩해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해서 이런 걸 추가 요구사항까지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상태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상태 클래스만 추가를 하면 돼요. 물론 실제적으로 상태 전이 때문에 다른 코드들도 일부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패턴을 어떤 형태대로 구현하에 따라서 상태 패턴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상태 전이하는 행위들이 있죠. 이 행위들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다음에 각 상태를 객체로 나타내는 거예요. 열거형 대신에 객체로. sold state, sold out, no coin, has coin. 이제 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만들어졌으면 실제적으로는 얘가 추가가 되면 나머지 애들은 안 건드리고 얘만 추가하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만 추가될 게 아니라 has coin 상태에서 턴 크랭크에서 일로 가도록 요 코드가 수정은 돼야 돼. 그런 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추가되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애 있죠. 그 부분은 어쨌든 수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얘한테 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수정되는 어떤 양을 보면 양이나 그런 형태를 보면 상태로 모델링했을 때가 훨씬 깔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코드는 실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뭐
나와 있는데 껌볼 02를 한번 봅시다. 올려놓은 거. 껌볼 머신을 먼저 보면 아까 달리 열거형이 없어요. 그렇죠? 열거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능한 4개의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상태를 이미 4개를 만들어 놨어요. 4개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얘를 가져가. 디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에서 이 껌볼 머신의 상태를 얘가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 패턴 만들 때 상태 전이를 요 상태 객체에서 할 수도 있고 문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껌볼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시한 요거는 요 방법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요 얘네들에서. 그러면 요 코드들은 그런 상태를 전환하기 위한 코드들이고요. 실제 인서트 코인, 아까 비교했던 요 코인, 요 부분은 되게 심플해졌죠. 현재 상태에서 인서트 코인, 현재 상태에서 이젝트, 현재 상태에서 턴 크랭크하고 디스펜스. 요 세 개랑 아까 거랑 보시면 많이 다르죠. 이렇게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문맥은 간편해지는데 나머지 상태들은 이쪽도 보면 여기 보면 G machine set state 해가지고 이 상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코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set state 있었는데 요런 형태도 돼요.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그러니까 요 set state고 요 상태로 가야 되니까 get has coin state를 이 껌을 무시는 상태 객체들을 다 유지하고 있죠. 자기가 쓸 때 사용해야 될 그 객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그 객체들을 컴 스테이트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그거를 요걸 갖고 와서 set state 하는데 그냥 chain to has coin state라고 하면 이 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urrent state 이퀄 has coin state로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요게 더 깔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멤버로 유지하는데 멤버로 유지하지 않고 얘네들 할 때마다 디스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디스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디스를 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문맥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디스를 줘가지고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들이 내가 지금 어떤 놈의 상태를 갖고 처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걸 멤버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하는 건 요거 다 없애는 거야. 없애고 여기다가 넣어요. 얘를.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장점, 어떤 차이가 있겠죠? 스테이트 헤드 코인 스테이트 바꿨을 때 장점이? 아니 요거 여기에 지금은 껌볼 머신이라고 하는 요게 상태죠. 그리고 그 상태를 쓰는 문맥이 있죠. 있고 껌볼 기계가 있고 그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객체 상태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지. 그렇죠? 그런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걸 없애고 얘를 여기다 넣어. 얘를 매번 줘요. 인서트 코인 할 때. 여기다가 커런스트 인서트 코인에서 디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랑 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문이 있고 문의 상태가 2개예요. 그럼 객체 수가 몇 개다? 3개 된다 그랬죠. 그렇죠?
3개. 지금은 얘는 거신 객체의 상태가 4개니까 객체가 몇 개야? 5개 되죠. 그러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10개를 관리해야 돼. 그럼 객체가 몇 개가 돼? 50개가 되죠. 그렇죠?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얘가 가면 이 객체가 모든 애들의 그 상태들을 다 처리할 수 있죠. 무는 몇 개인데 여인 상태, 닫힌 상태는 딱 2개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싱글톤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싱글톤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은 싱글톤으로 바뀌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싱글톤으로 왜 바꿔야 될까? 알겠죠? 내가 이 커플 머신을 그냥 내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써. 그럼 그거 필요 없는데 커플을 한 100개 뭐 이렇게 써. 그러면 객체가 500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들을 쉐어할 필요가 있죠. 쉐어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주면 쉐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모니터 있는 상태랑 이 모니터 같은 상태가 다 딸리 있어야 되는데 공유하자는 거예요. 켜져 있냐? 둘 다 켜져 있어. 이걸 공유하는 그런 뭔가 공유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태 패턴을 가면 뭐가 늘어나요? 객체가 늘어나죠. 근데 그 객체가 이 문맥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맞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상태 객체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을 쉐어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쉐어할 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태가 특정한 애들만 특정한 정보를 상태 자체가 안 해도 되면 쉐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객체들을 다른 애들하고 쉐어할 수 있냐? 그럼 쉐어할 수 있도록 그 코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너 스테이트라는 걸 아까 달리 에도 위너 스테이트 대충 추가해 봤었죠. 그렇죠? 저만 했는데 따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상태 패턴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상태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뭐만 필요하냐면 위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코딩할 때 얘가 코딩해야 되는 건 이게 오는 걸 코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코딩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된 건 요 2개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source state 가면 요 dispense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싹 갖고 와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싹 생성자도 카피해서 싹 넣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여기를 코딩을 해주시고 두 개가 나오게끔 얘는 위너 상태에서는 두 개가 나오게끔 릴리스 볼을 두 번 하는 거죠. 릴리스 볼을 두 번 하고 이제 empty면 얘로 가고 empty 아니면 no coin state로 가는 이런 코딩을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태 패턴에서는 상태 추가되면 상태 객체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해스코인에서 아까 거를 좀 복사해 보면 이 아까처럼 얘를 추가하면 요것도 코딩해야 되니까 얘를 추정해야 되고 얘는 요 나가는 것만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내가 취해주고 건볼 머신에는 상태를 하나 추가해주고 get 이런 식으로 건버 머신에도 이 위너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이제 코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랑 아까 건볼 머신 하나에다가 그런 여러 개의 메소드를 수정하는 거랑 큰 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는 걸 두시면 뭔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익히니까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방법 이거는 누구든지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스테이트들 형태대로 하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코딩이 돼야 되고 얘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시스템 아웃 프린틀렌이 원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디버깅 하려고 이제 이런 거 찍어보는 건데 여기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될까? 이 코딩을 좀 더 단순화시키려면 이런 이제 프린틀렌들을 다 없앤다고 치면 어떻게 만들면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인터페이스를 추상 클래스로 바꿔도 되고 그리고 추상 클래스로 바꾸고 지금은 인터페이스 그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 가도 되죠. 디폴트 메소드로 빈 메소드 쭉쭉쭉 넣어놓고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오버라이드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상태 변화나 이런 코딩이 들어가는 애들만 코딩 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은 보면 어떤 상태를 만들 때마다 얘를 다 코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런 거는 실제 우리가 응용 만들 때 막 게임 돌아가는데 밑에 막 이미 동전이 있으면 이런 거 출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디버깅용이니까 얘네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 인서트 코인 이게 무슨 상태야? 해스 코인 스테이트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코딩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컨트롤 스테이트를 이렇게 선언만 할 게 아니라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어 놔도 되죠.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것만 개발하게 되면 위너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요 세 개는 필요 없는 거고 요것만 짜면 되는 거죠. 요것만 짜주고 추가 해코인의 그 부분만 건드려주고 위너 스테이트를 바꿔주면 되죠. 자, 근데 지금은 상태를 어디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변화시키고 있죠. 상태에서. 그거를 상태 기반이라고 그래요. State Driven Transition이라고 그러고 상태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한다. 건볼에서, 문맥에서 한다. 그거를 Context Drive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코드를 Context Driven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태들을 따로 갖고 상태들은 따로 관리하고 상태들은 따로 관리하고 있죠. 여기 얘의 상태가 4개가 돼 있잖아. 그러면 간단한 거 해코인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G무신 요걸로 반했어. 근데 이제 이걸 여기서 하지 않고 저기서 해. 여기서 하려고 그래. 네? 여기서 문맥에서. 그러면 이걸 불렀을 때 이젝트 코인을 부르고 나서 얘 쪽에서는 어떻게 뭘 알아야 돼? 상태를 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알아야 되죠. 그럼 상태가 변해야 안 해야 되는 건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이 반환 타입이 뭐가 될까? 불리한. 불리한으로 바꾸면 이제 그거를 상태를 여기서 바꾸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잠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쉬었다가 해볼게요.